안녕하세요. 문상훈입니다.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가 또 왔는데요. 오랜만에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 뭘 또 시켜 먹을까 도란도란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배우 문가영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문가영입니다. 또 T시잖아요. 제가 거의 티 100%거든요. T100이면 이 책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우 쌉소리하네. 그 공감이라는 감정까지 가는 길이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약간 많잖아요. AI 접근 방식. 너무 조금 올드하고 약간 그런 얘기를 한 번만 말씀드리자면, 문 씨는 본관이 한계라서 먼 친척이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어릴 때부터 혹시 많이 들으셨나요? 네,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제가 문 씨 예참 조금만 얘기해도 될까요? 좋아요. 문이 스펠링도 너무 이뻐요. 맞아요. MOON. 맞아요. 발음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가영이라는 이름이 사실 흔할 수 있는데 성 때문에 조금 특별해 보인다고 많이 맞아요. 얘기해 주셔가지고. 손님 모시면 항상 선물을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 기쁜 마음으로 빨리 고른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건데요. 이게 문아이즈라고 일본에서 이제 바이크나 이런 네. 거 커스텀하는 이 브랜드인데 이거 우와, 어디서 구하셨어요? 직구했던 것 같아요. 그 비닐도 안 뜯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다. 선물 감옥에 가두는 거 좋아하거든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 한번 저 라미 진짜 좋아해요. 라면 좋아하세요? 네. 어머, 이게 그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애기들용인 거 아세요? 맞아요. 저 연필 버전을 저 독일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그걸로 썼거든요. 어릴 때? 맞아요. 어머나, 이걸 완전 알고 계시네. 완전 좋아요. 여기 스티커 붙일 수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스티커 붙였죠, 여기다. 웃음으로. 대박. 조금 상스러운 표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약간 십덕 포인트. 여기. 이런 거 나갈 수 있어요? 네. 그 심 두꺼운 맞아요. 게 있거든. 돌려 쓰는 게. 맞아요. 글 쓰는 거 연습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려서 제가 재작년에 네. 연필 버전을 하나 더 샀어요. 그게 무슨 색으로 사셨어요? 빨간 색깔. 어머나. 근데 이건 없었어요. 와. 빨간 색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요거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전람회 좋아하시나요? 네. 어머. 전람회 LP를 이거 어떻게? 이거 액자를 우와. 팔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조립했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폴드키즈. 이거 저희 후드티인데요. 저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꼭 이거 인증샷 입고 올리겠습니다. 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올리실 건데요. 제가 드릴 거는 크게 없는데 사실 네. 이거 선물로 아, 환장 왔네. 또 돈 흘려오네. 열어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이거 각인된 거네. 그리고 하나는 부탁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제가 네. 이따 가기 전에 아. 사인 한 번만. 책 읽으셨나요? 잘 갔어요. 어머나. 아유,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네. 음식을 이제 좀 시켜봐야 되는데 아, 네. 뭐 어쩔 수 없이 그걸로 갈까요? 아니면 너무 또 촌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타코로 갈까요? 아니면은 촌스럽게 갈까요? 촌스럽게 가야죠. 네, 타코. 좋아요. 막걸리 시켰는데 뭐 또 다른 거 먹는 느낌이 있잖아요. 김치전 먹어야 되는데. 고수 좋아하세요? 아니, 고수 안 좋아하시구나. 고수 드세요? 고수 저는 어른이시다 진짜. 데킬라 선물하시고 이제 소고기, 양념 돼지고기, 퀘사디아. 케사디아. 저는 퀘사디아도 좋아요. 그래요. 퀘사디아가 케사디아도 깔끔하게 하나.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케사디아 하나 시킬까요? 고수 빼기. 아니 고수 넣으셔도 돼요. 제가 빼먹을게요. 아, 근데 그래도 향이 너무 났잖아요. 왜냐면 저는 오이를 너무 싫어해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오이 알아요. 안 드세요? 오이 드세요? 네. 완전 어른이시네. 평소에 술을 좀 즐겨 하세요? 마실 때는 마시는데 자주 마시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때만 딱 마시고. 좀 주사 좀 있으신 편인가요? 한 번도 근데 네. 그렇게 취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왜요? 일찍 일을 시작하고 그렇죠. 하면서부터 해서 그런지 네. 약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에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저는 먼저 취하는 게 좋아서 취하는 게 이제 만취가 아니고 이제 그쵸. 이제 약간 기분 좋은 붕 약간 요런 1단, 2단 정도. 붕. 네, 그 정도로 먼저 빨리 도달하고 싶은 느낌이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술 드신 게 언제세요? 일주일 전? 종종 드시긴 하죠. 일주일 전, 보통 일주일 전이면은 많이 신년이니까. 신년이니까. 배달 음식 자주 드세요? 배달 음식 혼자 있을 때 그냥 배 채운 용도로 먹어요. 제가 막 엄청 식탐이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생각나면 뭐 드세요, 보통? 그릭 요거트 좋아해서. 환장하겠네. 아니, 근데 정말 맛있어서 먹어요. 그럼요. 그렇지. 아, 저희 집 주변에 되게 맛있는 뼈찜, 한남동 뼈찜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갖다 너무 급 유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환장하겠네. 다른 반응이 너무 좀 네, 그럴까봐. 네, 맞아요. 그래서 뼈찜 마지막으로 언제 드셨어요? 작년에 가영님이 독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죠? 네, 맞아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유학생으로 독일에서 만나셔가지고 결혼하시고 저랑 친언니가 있는데 거기서 다 둘 다 태어나고 했습니다. 와, 그럼 부모님은 어떤 공부를? 엄마가 피아노고요. 어머나. 그리고 아빠가 물리학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10살 때쯤에 이제 한국 두 분 공부 끝나셔가지고 와, 한국에 왔을 때 어떠셨어요?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유럽이 아직도 그렇지만 한 8, 9시 되면은 거의 다 문이 닫히는데 여기는 너무 화려한 거예요. 막 간판들이 빛이 네. 나고 했던 게 되게 인상 깊어요. 독일어는 안 까먹으시죠? 연기하면서 쓸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까먹긴 했는데 그래도 언니랑은 안 까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가끔 그래도 밖에서 비밀 얘기하거나 할 때 사용할 때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여기 담이 살짝 와서 앞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가 오랜만이거든요, 또. 근데 가영님 좀 재미있었던 게 MBTI 바뀐다. 저도 MBTI가 바뀐 느낌이에요. 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내 패를 먼저 까고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네네. 그걸 숨기자보다는 근데 그러지 않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디폴트를 저는 항상 늘 즐거워요 보다는 저는 약간 수줍음이 많아요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거나 나의 조심스러움이 무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다. 그거를 감추려고 먼저 가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에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가영님은 왜 바뀌셨나요? 저는 E에서 I로 바뀌긴 했는데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좀 일을 빨리 시작하면서 어른분들과 있는 현장에 좀 많이 익숙해지고 또 많이 따라야 하기도 했고 제 별명이 원래 예스걸이었어요. 예스걸. 그러니까 다 좋고 막 엄청 그렇게 하다가 제가 뭘 좋아하고 싫은지를 좀 뒤늦게 찾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 방향성이 안으로 바뀌니까 내성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거절 잘하세요? 거절 엄청 못해요. 그래요. 거절 잘 너무 못해요. 못하고 거절 못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거절 못해서 뭐 내가 여기 왜 이거의 시작이 뭐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 거절 못해서. 남이 불편한 것보다는 사실 제가 불편한 게 제일 편해요. 노가 필요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할수록 가끔은 제가 나서서 노라고 해야 하는 환경에 있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이 좋게 하고 있어. 또 T시잖아요. 네. T면은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거의 T 100%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선 되게 그런데 이 거절한다는 거에 대한 의사는 뭔가 굉장히 친한 사람일수록 맞아요.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맞아요. 어떠한 일적인 거에서는 되게 논리적으로 뭐가 빨리 정리가 되는데 저도 되게 소수를 엄청 애정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 다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T100이 나오세요? 저는 일부러 해도 그렇게 안 나오던데. T100이면 이 책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우 쌉소리 하네. 아니요, 근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제가 읽으면서 중간에 많이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음성 지원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네요. 막 친구들 하다가 막 하면서 막 슬픈 얘기 울어요. 그러면
왜 우는 거야? 얘 왜 우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웃음이 나오시는 거 아니요. 아니고요? 아니야. T라고 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접근 방식이 다를 다른 뿐이지 거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공감이라는 감정까지 가는 길이 네. 이 길이 있는 거 말고도 사실 다른 방식으로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약간 많잖아요. AI 접근 방식. 배우들이 이제 연기할 때 분석도 많이 하고 공부도 스터디도 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가영님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아, 저도 대본을 보거나 아니면 결정을 할 때도 제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 역할들을 되게 우선시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요. 전 대본을 읽을 때 어울리는 노래를 틀어놓고 아. 읽어요. 그러니까 사극 대본을 읽을 때는 음. 사극 약간 BGM 어. 깔아두고 읽으면서 하면 뭔가 되게 이렇게 그림이나 어떠한 실루엣들이 많이 잡히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많이 접근을 처음에는 시도하기도 하고 BGM 매칭은 어떻게 하세요? 작품들이 다 장르가 명확히 맞아요.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플레이리스트 아. 짜두고 한 곡을 반복 재생시키기도 하고 최근 한국 재생 가장 많이 한 곡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작품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네네네, 팝 그럼요. 노래긴 네. 한데 저스틴 비버의 Come Around Me라는 노래가 오. 있어서 그거 되게 그거 정말 그거 많이 해보시나요? 네. So when you come around me, treat me like you miss me. 가끔은 또 알아듣지 못하는 가사를 들었을 때에 또 편한 맞아요. 마음이 있거든요. 저 완전 공감해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은 전달되는데 내용은 몰라서 오는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회색 소음 같이 그 노래를 한번 틀어봐도 될까요? 네. 이게 어느 나라 가수인지 좀 알려주세요. 좋다. 저 이런 감정 맞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거기서 오는 편안함이 있어요. 쉴 때는 보통 뭐 하세요? 운동 가거나 아니면 저 카페 혼자 가는 거 되게 좋아해서 집 주변에 카페 이렇게 혼자 배낭 메고 진짜 거기 가서 그냥 책 보고 그리고 되게 뭔가 작업하기 좋아요. 공간도 그렇고. 요즘 좀 많이 그런 게 있는데 가영님은 저보단 덜 하신 것 같은데 카페에서 책을 보면 책이 잘 안 들어와요. 주변에 약간 파리 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거미 눈 이것처럼 너무 많은 게 신경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가영님은 안 그러세요? 저는 카페 갈 때도 이어폰을 챙겨가가지고 그냥 사실 가면 딱 제 노래 듣고 책이 안 읽히면은 정말 안 읽어요. 안 읽고 그냥 사람들 구경하고 재밌는 얘기인 것 같으면 이어폰 하나 좀 빼보고 이렇게. 그런 것도 다 하시네요. 네. 어떤 얘기가 보통 재밌어요? 옆에서 무슨 얘기할 때? 아, 한 번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카페 갔는데 옆에서 소개팅하고 있었어요. 어머나 한잔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좀만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섭외한데 소개팅을 하고 계셨고 네, 여자가 되게 수줍음이 많으셔가지고 남성분이 되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PR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PR의 방향이 어떤 쪽이었어요? 뭐 자기 배경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였어요? 아니면 네, 자기 취향? 배경과 직업에 대한 거예요. 아 그러면 나가린데. 그래서 저도 이게 성공 확률 높진 않겠다. 책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원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책 보다가 가끔 인용된 문구가 있으면 네. 이렇게 또 밑에 이건 어디서 인용이 됐다라고 나오거나 해서 약간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는 네. 형식을 좋아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저희 언니도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읽을 때 그래도 한 작가 거를 연속으로 3-4권을 읽으면은 이제 그 작가의 어떠한 특징이나 문체들을 알기가 훨씬 좋다라고 그 방법을 한번 또 알려줘가지고 작년 이후로는 그래도 한 작가가 궁금하면은 좀 연속해서 그 작가 거를 읽으려고 하고 네. 요즘은 그런 방식이 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보다 저희 언니가 거의 저의 5배로 책을 읽어요. 책으로 상징되는 저의 궁금증이나 고민 같은 건데요. 네. 가영님 언니가 5배를 읽으신다.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못한다. 저의 욕심으로는 책도 어지간한 거 다 읽고 싶어. 노래도 다 보고 싶고 영화도 놓치지 네. 말고 싶고 요즘 시리즈도 다 알고 싶고 트렌드도 알고 싶고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렵죠. 네. 그것도 하고 뭐 하려면 양치할 시간이 없어. 책도 보고 시리즈도 보고 책, 인터넷, 시리즈, 영화, 음악 이거 했을 때 우선순위가 가영님은 어떻게 되세요?
음악이 완전 상위 1, 2, 등. 네,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사실 인터넷이나 막 시리즈물을 제가 막 즐겨서 빨리 보는 편이 아니에요. 되게 약간 트렌드 늦긴 해요, 제가. 줄임말 잘 모르고 이런 것처럼. 그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인간은 두 부류는 아닙니다. 트렌드에 늦어도 되는 사람과 트렌드에 늦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저는 트렌드에 늦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아우, 가인님은 트렌드에 늦어도 앞서가고 계시니까 항상 많은 분들. 칭찬에 되게 약하시죠? 저는 칭찬을 못 들어요. 욕이 나와요, 차라리. 저 고등학교 때 꿈 얘기하거나 뭐 상담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자기는 축구가 너무 좋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 친구 같은 친구는 나중에 축구 용품 판매를 하는 가게를 할지라도 그 길로 간다, 무조건. 이 정도의 애정도와 이 정도의 이제 꿈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면 그럴 거야. 그런 얘기였는데 가영님의 또 신작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축구공 가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로 갈 거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근데 진짜 저도 언젠가는 쓰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목이 파타인데 그 주인공 이름이 파타고요. 파타가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제가 디지몬을 네. 되게 좋아했어요. 파타몬? 맞아요. 헐. 원래 그 독일에선 디기몬이라 하는데 거기에 한국에선 파닥몬을 파닥몬. 거기선 파타몬. 초월 번역을 엄청 잘했죠. 네, 파타몬이거든요. 저는 그 파닥몬이 완전체로 진화했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잘생겨서요? 아니면... 이게 너무 내가 좋아하던 파닥몬은 이게 아닌데 갑자기 드래곤볼이 돼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켓몬 얘기를 하자면은 파이리가 리자몽이 돼도 어쨌든 그 뭐 눈매는 남아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달라졌죠, 갑자기. 파닥몬은 저 그 엔젤몬까지는 되게 좋아요. 저 엔젤몬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겨털 같고 막 날개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림체가 달라지잖아요. 완전 달라지죠. 파닥몬. 그래서 파타인가요? 네, 그래서 파타로 이름을 지었었어요. 숨고 싶긴 하더라고요, 글을 쓸 때. 왜냐면 저는 문가영보다는 작품을 할 때는 사실 다른 인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뭔가가 필요했어요. 어떠한 페르소나가. 맞아요. 사실 너무너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든 인물이 파타였고요. 그 안에 있는 글들이 어떤 건 나이기도 하면서 어떤 건 진짜 파타의 이름을 빌려서 만들어낸 이야기들도 있고. 비슷한 느낌으로 제 일상 얘기는 최대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영님이 부담이 느껴졌다라는 지점에서 그냥 이거 예를 들면 내 출생지랑 상관없는 얘기, 내가 고향이 어디고 내가 지금 몇 살인지랑 상관이 없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적으려고 했던 게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제 성향상 아이 특징 있잖아요. 갔다 오면은 에너지 충전할 시간 지키고 필요하고 싶은 어떠한 거리가 네. 있죠. 제 마음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게 이 정도가 있는데 너무 빨리 휘발되잖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뭐 오은 시인님이나 뭐 이슬아 작가님한테 물어볼 때 오늘 작가님 책 쓰면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꼴값 같은 거예요. 한 권 해놓고 뭐가 어떻고 뭐 작품이 어떻고 그리고 작가들이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가영님한테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왜냐면 후배시잖아요. 맞아요. 출간일 그대로 글을 쓴다는 게 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나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낮에는 행복하고 설레이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되게 잘 써질 때는 막 폭주하잖아요. 갑자기. 미쳤다. 그 이슬아 작가님도 그 얘기했거든요. 이거 키보드 떨군다고 이렇게 했다가 와 이거를 이제 팡 이렇게 한다고. 네, 맞아요. 막 폭주하듯이 막 하다가도 밤이 또 찾아오거나 아니면 또 조금 뭐가 안 풀리거나 하면은 진짜 쥐구멍 찾아서 들어가고 싶고 다 지우고 싶고 모니터에 침 뱉고. 저는 막 그래서 막 그 이제 피아니스트들 하는 것처럼 키보드에서 잘 써주면 와 맞아요. 그 다시 읽어 또 이거. 다시 읽어보고 처음부터 맞아. 천천히 읽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밤 되거나 이렇게 보면은 뭐야 이거 누가 쓴 거야? 누가 쓴 거야 이거. 맞아요. 되게 여러 자아를 만나게 되죠. 글을 쓸 때. 이게 좀 모순적이긴 한데 나에 대한 느낌이 많이 날 수밖에 없으면서도 이건 나의 되게 작은 일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다 나를 판단할까 봐라는 약간 두려움도 갑자기 생기고 너무너무 생기죠. 갑자기 또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될까 봐도 너무 싫고 너무 싫죠. 근데 또
그거 빼놓고 또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럼 레시피북을 써야죠. 그럴 거면. 맞아요. 그러니까 요리책을 네, 써야죠. 그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 생각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 맞으신가요? 맞아요. 요거 거울은 왜 거울이에요? 거울에... 아, 이건 르네 그림인데요. 제가 아, 그러신 게 아니군요. 아, 르네. 르네 아, 르네. 르네 그림 잘하죠. 제가 르네를 되게 좋아해서 배경화면으로 항상 많이 해두고 했었어요, 어릴 때. 네. 잠깐만요. 가영님 그런 거 없으세요?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법 생각보다 쉽다. 아침 커피가 맛있으면은 그날 하루가 너무 좋게 시작한다. 그런 거 있으세요? 아, 있죠. 뭐 저는 향수 정말 좋아해가지고요. 와, 향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우드나 약간 플로럴 빼고 다 좋아해요. 어디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 킬리안이라는 분. 혹시 내가 맡아도 되나요? 우차스 그라차스. 어머나. 혹시 여기 그 빠둥이 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나요? 빠둥이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제 첫 유튜브 촬영이었는데요. 와, 상우님 덕분에 즐겁게 편안하게 하고 가고요. 앞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또 한 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생양파구나.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생양파를 드시지? 하고.